국가지도부 전쟁. 이런 일이 역사에서 드러 나옵니다. 드러 나와요. 1968년 2월에 여기 월남전 조문했던 분 기억나시죠? 구정공세라는 게 있었어요. 구정공세. 대통령들이 딱 숨어있다가 장군에서 숨어있다가 도시로 나와가지고 4.20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쳐들어가고 저 중부 지역에 있던 후예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주와 같은 그 오래된 도시를 점령하고 해가지고 이 장군에 있던 게릴라들이 정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걸 구정공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으로는 대통령의 큰 실수였어요. 정규전을 하니까 상대가 되니까 모조리 소탕됐어요. 그래서 그 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5만 명이 죽었어요. 군사적으로는 실수인데, 졌는데, 정치적으로는 이겼어요. 정치적으로는 공산군이 이겼어요. 그걸 언론이 생생하게 보도를 하고 하니까 안방에서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글쓰기 좋아하는 언론인들, 논평하기 좋아하는 이 정치인들이 반전 분위기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 당시에 존슨 대통령입니다. 아, 이게 베트남하고 이게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자기 무기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러면서 협상하자고 합니다. 협상하자고. 군사적으로 다 이겨놓고 더 압박을 했으면 유경 고지에서 협상할 수가 있는데 협상을 하자고 해요. 약한 사람이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슨 대통령은 이 전쟁 여기에 막 지쳐가지고 불출마를 쓰는 거예요. 불출마를 쓰는. 여기서 월남이 지기 시작합니다. 의지의 대결에서 졌어요. 군사적으로는 월남전에서는 이겼는데 안방에서 져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야 연평도 사기를 하면 북한이 재차 도발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 장사도 안 되고 군대가 있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은 우리가 미국 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미국 꼴이 납니다. 전쟁 의지가 무너집니다. 전쟁 의지의 대결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 세울 것이냐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와 보니까 의외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전쟁 의지가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나라당보다도 합참부장보다도 국방장관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용감한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김정일하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들, 이 무책임한 기자들, 이 사람들이 전쟁 의지를 자꾸 꺾고 있습니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이 처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또 당뇨 보는 것도 해결책이 잘 몰라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마지막 선을 쳐야 될 때가 오지 않느냐. 이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는 이 금지선을 하나 쳐놓고 이 다음부터는 요 이상은 우리가 총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총을 들어야 된다. 예비군부터 나서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어떤 금지선을 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금지선을 스스로 하나 쳤어요. 추가 도발하면은 다루하게 하겠다. 여기 이번에 3번째인데. 근데 4번째는 칠 수 없을 거예요. 요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요건 자기가 친 겁니다. 자기가 친 거니까 요 약속을 또 안 지키면은
그때는 대통령 물러나야죠. 대통령 물러나고 또 국방장관은 또 화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국방장관을 제가 못 믿겠다는 이유가 말이 너무 화려합니다. 행동이 화려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합참부장을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시절에 추적 개념을 삭제하고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안 하고 풍선 안 보내고 이 제주 해협 있잖아요. 부산항과 제주 사이에 북한배가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관계했던 군인들은 다 누구냐? 이것은 부역자들입니다. 부역자. 부역자가 딴 게 아니고 이게 부역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항명을 했어야 돼요. 항명이 아니죠. 정당하게 이것은 우리 헌법에 비춰서 우리 일반 상식에 비춰서 이런 짓은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됩니다. 사표 낸 장군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군대 지휘부가 왜 이렇게 경멸이 대상이 되었느냐. 노무현 김대중 때 사실상 한국군의 전쟁 의지를 해체를 하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군 지휘부가 했어요. 휴전선에 대북 방송을 안 하도록 한 게 누가 가서 막아서 안 했습니까? 한 총리이 가서 막아서 방송을 못 했습니까? 자기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군 장군들이 손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자기들이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관계된 자들은 친북 이적 행위에 동조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스스로 옷을 벗든지 옷을 벗겼어야 되는데 여기서 출세하고 한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니까 북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음포를 놓는데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사람을 말로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사람은 절대 말로서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행동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이 넘어가느냐? 머리는 제일 좋은데 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람을 평가할 때 한국 사람들은 행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를 보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하는 말이 근사하면은 그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빵판이 당합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국방장관의 말을 듣기는 들어주지만은 그래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제발 좀 보여달라. 단호하게 한번 대응해봐라. 이번에 연평도에서 혹시 사기 훈련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 훈련 한다 해놓고 북한이 저렇게 공갈치면 또 안 할지 모릅니다. 안 하면은 아니 자기 마당에서 훈련도 못하면 그 군 지휘부가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가는 아마 정권이 무너지겠지만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연평도에서 사기 훈련 안 하면 북한 공갈에 불복해가지고 안 한다든지 북한이 도발했는데도 또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는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저항권이 뭐냐? 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 할 때는 국민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그 대통령 다 바꾸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이 안보상의 국민 저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지만 대한민국의 모욕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왕 지원할 때야 해병대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통령이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초인이 슈퍼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명박이라는 사람 보고 슈퍼맨이 되라고 합니까? 해병대 지원한 그 젊은 사람 정도의 용기를 발휘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못하겠다면. 그래서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다 여러분이나 우리 애국 세력이 군대와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우리 국민 정도, 우리 국민 평균 수준의 용기를 발휘해서 제발 추락한 자존심을 세워서 우리가 사대주의 군대, 식민지 군대, 노예 군대가 아니고 당당한 대한민국 군대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해달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의 이 부산 강연의 마지막 결론처럼 됐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 자동차를 모시는 사람, 몰고 계시는 분들 뒤에 스티커를 이런 것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를 잊지 말자. 이건 자동차 뒤창에 붙이면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그 앞에 설명할 때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